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조기호가 끝나고 냉한대기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는 영상은요, 굉장히 짧을 예정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시험 범위 마지막 영상은 조금 분량이 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워밍업 1차 하시고 다음 시간에 조금 오랫동안 긴 영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 건조기호의 지형을 마지막으로 하였고, 자, 오늘은 냉대기호와 한대기호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볼게요. 페이지 학습지는요, 20페이지를 피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학습지에서 이 냉대기호와 한대기호를 적어 볼 텐데, 냉대기호도 두 가지, 한대기호도 두 가지의 유형으로 기호가 구분이 됩니다. 자, 냉대기후는 냉대 수분 기후. 자, 냉대기후 중에서 이제 모든 달이 수분한 기후가 있고, 냉대 겨울 건조 기후. 자, 냉대기후 중에서 겨울이 건조한 기후가 있습니다. 자, 한대기후는 툰드라 기후가 있고 빙설 기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각각의 기후들을 쾌펜의 기후 구문으로 봤을 때 어떻게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는지 그거를 먼저 볼게요. 자, 냉대 수분 기후. 자, 일단 온대 기후가 C였고요. 그럼 냉대 기후는 뭘까요? 더 위로 올라갔으니까 알파벳 D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냉대 수분은 알파벳 D, 그 다음에 수분하다의 F이고요. 그 다음에 냉대 겨울 건조는 알파벳 D에 자, 윈터 드라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소문자 W가 됩니다. 자, 한대 기후는 자, 툰드라. 자, 냉대 기후보다 더 추우니까 알파벳 E로 가고 얘도 E. 자, 툰드라는 그 중에서도 툰드라다 알파벳 T. 자, 빙설 기후는 연중 얼음이 땅에 덮여 있다 라는 뜻으로 자, 약자 F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DF, TW, ET, EF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그래프로 또 확인을 해보자면 자, 여기서 냉대 기후는 뭐가 수분 기후고 뭐가 겨울 건조냐 딱 봐도 눈에 보이죠. 자, 모스크바가 이르쿠츠크보다 훨씬 더 연중 수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겨울철이 딱 봤을 때 30mm 미만인 정도로 건조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 모스크바가 냉대 수분 기후, 이르쿠츠크가 냉대 겨울 건조. 마찬가지로 얘는 DF였고요. 얘는 DW였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냉대기후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냉대기후는 자, 여기 표에서 자, 최하늘 평균 기온이 몇 도 미만, 자, 최나널 평균 기온이 몇 도 이상이다. 자,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까먹었죠. 자, 온대기후는 일단 특징이 자, 최하늘 평균 기온이 자,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였습니다. 그럼 이 냉대기후는 기온의 기준이 몇 도일까요? 당연히 온대기후보다 추우니까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미만. 최나널 평균 기온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얘는 이 한대기후와 구분을 해주기 위한 겁니다. 자, 굉장히 춥죠?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미만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자, 춥긴 추워도 한대기후보다는 따뜻하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최나널 평균 기온 기준이 튀어나옵니다. 자, 요게 10도예요. 자, 최나널 평균 기온 10도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으로는 식생이 있는데, 자, 여기서 침엽수림인 타이가가 분포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요거입니다. 자, 타이가라는 거는 요렇게 삐쭉삐쭉한 요 나무들을 우리가 타이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자, 우리 열대기후에서 얘기했었죠. 자, 잎이 동그란 게 있고요. 이렇게 삐죽삐죽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삐죽삐죽한 거는 바늘을 닮았다. 그래서 침엽수라고 했고, 이렇게 동그랗고 넓은 잎을 화렵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해보면 삐죽삐죽한 잎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추운 기후는 자, 잎이 오므라들었어요. 침엽수림이 발달을 하고 그 침엽수림 식생을 타이가라는 명칭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따뜻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더 추운 냉대기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렵수나 침엽수가 뒤섞인 혼합林도 분포를 한다. 근데 대부분이 침엽수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토양은
자, 요런 토양이 나타나는데, 자, 특징적인 거는 여기에요. 가운데에 굉장히 하얀 토양이 보이죠? 우리가 스텝은 까마서 흑색토라고 지었는데 얘는 반대로 하얘요. 자, 우리는 이거를 포드졸이라고 부릅니다. 자, 산성도가 높은 척박한 회백색의 포드졸 토양이다. 체르노잼이랑 달라요. 자, 얘는 왜 이렇게 땅 표면이 하얗느냐? 바로 자, 산성도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추우니까요. 이 지표 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미생물들의 활동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염기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추운 기후에 있는 이 낙엽들이 굉장히 산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표면에 있는 염기를 땅 밑으로 용탈시킨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냉대 기후는 포드졸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자, 땅 표면에 있는 염기가 아래로 계속 용탈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용탈층은 자, 산성도가 높아서 굉장히 하얀 회백색의 층을 띠게 된다. 그거를 우리가 포드졸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이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게 염기예요. 산성이 높을수록 땅이 척박하거든요. 근데 이 포도줄은 염기가 밑으로 용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래서 수식어가 있죠. 척박한 회백색의 포도줄이다 라는 거. 냉대 기후는 추워서 척박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냉대 기후의 분포를 보면 일단 수변 기후는 굉장히 분포 면적이 넓습니다. 냉대 기후 중에서도 비가 조금 고르게 오는 곳을 수변 기후. 그래서 분포를 보면 동부 유럽부터 그 다음에 뭐 시베리아, 서부, 그 다음에 캐나다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여기 적혀 있죠. 반대로 자, 냉대 겨울 건조 기후는 대륙의 영향으로 그래서 냉대 겨울 건조죠. 대륙의 영향으로 겨울에 기온이 매우 낮고 연결차가 크다. 그래서 겨울이 비가 안 온다. 그래서 분포를 보아하니 되게 적어요. 시베리아 동부가 대부분입니다. 혹은 뭐 중국의 북동부, 여기 중국 위에와 시베리아 서부, 여기가 냉대 겨울 건조. 굉장히 분포 면적이 좁죠.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 한대 기후로 갈게요. 자, 툰드라 기후. 자, 툰드라 기후는 빙설 기후와 구분이 되는데, 자, 얘는 어떻게 구분을 짓느냐? 자, 일단 제일 추운 기후니까 최하원이 아니라 최난원으로 갈게요. 자, 대부분이 이제 0도 미만의 분포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자, 최난월이 어디일까요? 자,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최난월이 여기 있네요. 그럼 얘는 남반구인가 봐요. 1월이 최난월인 거 봐서. 얘는 최난월이 여기 있죠. 7, 8은 북반구에 있는 기후죠. 자, 여기 있어요. 자, 얘를 쫙 그어봅시다. 자, 왼쪽 기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더운 달이 0도 미만이에요. 근데 오른쪽 기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더운 달이 0도 이상이죠. 자, 얘는 한대 기후는 최난원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0도가 기준입니다. 자, 공통점은 뭘까요? 한대 기후의 공통점은 최난월이 몇 도 미만이다? 자, 냉대 기후가 10도 이상이었으니까 얘는 최난월 10도 미만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두 개를 나누려면 툰드라 기후는 그래도 0도는 넘는다. 반대로 빙설 기후는 연중 땅이 얼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0도 미만이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자, 맥머도가 지금 빙설 기후다. 반대로 자, 베로가 툰드라 기후이다. 라는 거 적어주시고요. 학습지에. 자, 이 여기 오타죠. 한대 기후. 자, 한대 기후의 분포 면적을 볼게요. 자,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에는 자, 극지방 주변이고 상대적으로 빙설 기후보다 굉장히 분포 면적이 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고산지대,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툰드라가 있고요. 여기 보이죠? 고산지대, 열대 고산지대. 여기. 자, 칠레 남부, 빙하 기후. 자, 툰드라 기후는요. 분포 면적이 빙설 기후보다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아요. 왜냐면 빙설 기후는 여기 남극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린란드 내륙. 자, 빙설 기후는요. 분포가 딱 요거예요. 그린란드 내륙과 남극 내륙 요 두 개.
나머지 극지방은 전부 다 툰드라 기후입니다. 북극해 주변 혹은 뭐 극지방이 아니어도 저위도, 중위도의 고산지대. 자, 이렇게 있고요. 자, 툰드라의 특징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툰드라는 여기 있는 걸 다 오타죠. 한대기후입니다. 자, 요런 특징이 있어요. 자, 요 나무에 자라고 있는 요 식물 보이죠? 자, 요게 뭐냐면 우리가 지의류라고 하는데 짧은 여름에 짧은 여름이라는 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0도 이상인 기후가 있을 때 영상의 기후일 때 여름에 지류 등 식생이 자란다. 자, 요런 거예요. 조그마한 애들, 이끼 같은 애류. 그래서 뭐 다른 말로 이끼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돌멩이에 다닥다닥 붙어서 자라고 나무에 다닥다닥 붙어서 자라고 얘는 꼭 툰드라에만 자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툰드라에는 한대기후이다 보니까 나무가 없죠. 그래서 주로 지류가 자란다. 그것도 짧은 여름에만. 영상의 기온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자, 툰드라는 빙설기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추워요. 대신에 짧은 여름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땅이 지층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 이렇게 영구 동토층이 있고요. 활동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구 동토층은 여기 이 위에 지표면이 활동층. 자,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요. 위에 그 다음에 그 아래 지표 아래에 지층이 있어요. 영구 동토층은 이 지표 아래 층을 얘기를 하고요. 활동층은 요 바로 지표 위에 지표를 의미합니다. 자, 활동층은 말 그대로 활동하는 층이 움직인다. 영구 동토층은 영구적으로. 그래서 여기 permanent라고 되어 있죠. 자, permanently frozen ground. 항상 얼어있는 땅이다. 반대로 여기 surface 지표면은 움직여요. 액티브 레이어. 자, 그래서 툰드라는 겨울에는 모든 층이 꽁꽁 얼어 있어요. 자, 겨울에는 모든 지층이 얼어 있다. 근데 여름에는 갑자기 영상 기온으로 올라가죠. 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표면 일부가 녹아요. 이때 지표면의 일부가 녹을 때 이 녹은 땅이 얼었다가 녹으면 흐물흐물 팽창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꽁꽁 얼었다가 이 부분만 녹으면서 살짝 풀어져요. 그때 살짝 경사진 곳에서는요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얘네가 이렇게 쫙 수축이 되어 있다가 냉각되었을 때, 그 다음에 여름에 살짝 녹으면서 쫙 퍼지면서 경사진 곳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밑으로 살짝 내려가요. 자, 그래서 움직인다. 고층을 활동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표면에 일부 녹으면서 활동층이 형성이 된다.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지표면은 활동층. 그 아래는 여름에도 녹지 않는 층이죠. 자, 얘는 짧은 여름에도 녹지 않는다. 왜? 지표가 머니까. 자, 녹는 지점과 멀다 보니 짧은 여름에도 녹지 않는다. 얘는 짧은 여름에 녹는다. 움직인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툰드라 기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요거예요. 자, 지표면은 활동층, 그 아래는 영구 동토층. 빙설기후는 뭐 마찬가지로 지표면이 연중,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으니 활동층이라는 게 없죠. 모든 땅이 거의 다 영구 동토층이다 라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냉대기후와 한대기후 특징을 정리를 했고요. 자, 우리 21페이지와 22페이지 건너뛰어서 23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냉대기후와 한대기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주민생활이에요. 냉대기후는 가옥. 자, 아까 침엽수림이 발달한다고 했죠. 그 통나무를 활용해서 모든 걸 먹고 삽니다. 자, 그 통나무로 집을 지어요. 통나무를 재료로 가옥을 짓는다. 이런 거. 통나무 집 뒤에 침엽수림 보이죠? 그 다음 남부지역은 농업을 짓습니다. 남부지역이라는 한마디로 뭐예요? 냉대기후 중에서 저위도 남쪽이니까 상대적으로 북부에 있는 냉대기후보다 따뜻한 곳입니다. 그래서 농목업, 곡물농업을 할 수가 있다. 가축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임업이 발달한다. 임업이라는 거는 요 림, 우리가 산림 할 때 그 림이에요. 나무를 활용해서 말 그대로 타이가
활용해서 뭐 나무를 베고 목재, 가구를 만들고 종이를 펄프, 종이를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는 거. 임업. 자, 반대로 이제 한대기후는 툰드라 기후에서 자, 냉대기후는 통나무집이지만 얘는 달라요. 특징이 있어. 자, 지표면가 어떻게 되어 있다? 요거를 뭐라 불러요? 지표면가 떨어져 있는 가옥을 고산가옥이죠. 자, 열대기후와 마찬가지로 얘도 고산가옥이 분포를 한다. 왜? 아까 얘기했죠. 한대기후 툰드라는 무슨 층이 있다? 자, 여름철에 움직이는 활동층이 있다. 자, 집을 지어놨는데 여름철에 땅이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돼? 와르르 무너지죠. 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토양층의 융해로 건물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 땅에 기둥을 세워서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땅에 기둥을 깊게 세워서 집을 짓는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활동층이고 여기가 영구 동토층입니다. 자, 그러면 영구 동토층까지 깊게 박으면 활동층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 땅에 깊게 박아놨으니 집이 안정적이겠죠. 그렇게 고산가옥을 짓는다. 자, 농목업은 기온이 낮아서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누이트나 라프족이 여기는 이제 툰드라 사는 민족의 이름이죠. 순록을 유목하거나 루돌프 순록을 유목하거나 수렵어업을 한다. 자, 어업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 수렵이라는 거는 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제 바다로 이렇게 활 휙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는 거 그런 겁니다. 어업이 활발하다 혹은 순록을 유목한다 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빙설기후는 완전 꽁꽁 얼어있으니까 식생이 자랄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 거주에 매우 매우 불리하다라는 거. 자, 인간 거주에 유리한 거는 온대기후 혹은 냉대기후입니다. 인간 거주에 불리한 건 건조기후, 한대기후예요. 자, 최근 자원개발, 항공 및 해상교통, 과학 및 군사기지 건설 등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 자원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석유, 천연가스죠. 근데 자, 북극에 굉장히 엄청난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퍼졌어요. 그래서 이 북극 주변에 있는 국가들인 러시아, 캐나다, 그린란드,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애들이 이제 이 자원을 개발을 하려고 엄청나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 자, 그 마지막으로 이제 빙하지형, 극지방의 오로라. 여러분들 극지방 굉장히 예쁘죠? 그 다음에 이런 빙하지형, 빙하 사이사이를 굽이굽이 배를 타고 가는 관광도 유명하고요. 자, 극지방에만 있는 태양의 에너지와 거기 극지방 공기가 만나서 만드는 이 특이한 이 오로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관광 산업을 합니다. 한대기후죠. 자, 그 다음에 또 요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땡땡 현상, 이게 뭐냐면요, 백야입니다. 백야. 반대말은 극야예요. 자, 백야라는 건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거. 극야는 하루 종일 해가 뜨지 않는 거.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관광을 한다. 자, 극지방은 이제 백야, 극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필수 자료에 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낮과 밤의 길이 변화이다. 자, 요거를 보고 우리가 이게 극지방인지 열대기후인지 그 다음에 뭐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백야는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거입니다. 자, 극야는 24시간 해가 뜨지 않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를 보세요. 자, 해가 사라져야 되는데 보통 반나절 동안 얘는 해가 24시간 내내 떠 있어요. 밤이 돼도 해가 안 져. 여기 있어. 노을 지는 것처럼. 다시 그대로 다시 해가 뜹니다. 자, 요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요거 볼게요. 자, 낮과 밤의 길이 변화. 자, 각각의 지역이 다릅니다. 자, 요거는요. 첫 번째를 보면요. 자, 6월, 7월. 낮이 0시부터 24시까지. 요 사이가 지금 백야인 거예요. 반대로 여기는 어때요? 12월엔 자, 0시부터 24시간까지. 전부 다 밤이죠. 이 말은 극야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백야 극야가 아예 없죠. 1년 내내 이렇게 정확히 반나절 동안 낮, 밤이 반복된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그림은 자, 1월 달에는 낮의 길이가 길고 자, 6, 7월 달에는 낮의 길이가 짧네요.
이거를 보고 이게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고위도인지 저위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극지방은 백야와 극야가 있다. 여러분들 왜 백야와 극야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 똑같이 또 요 그림이 나옵니다. 자, 지구가 기울어진 채로 태양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공전을 하죠. 이때 극지방이 있으면 자, 태양이 이렇게 7월 달에 수직으로 내리쬐 때 여기 북반구를 수직으로 내리쬐 이렇게 요 그 북극을 보세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아무리 자전 빙글빙글 돌아도 계속 태양이 내리쬐고 있어. 반대로 1월 달은 어때요? 태양이 여기를 남반구 쪽으로 내리쬐죠. 그때는 어때요? 아무리 자전 빙글빙글 돌아도 이 북극은 태양이 열이 안 와. 그래서 이 7월 달에는 북반구가 백야이고요. 1월 달에는 극야. 24시간 내내 해가 뜨지 않아요. 자, 얘는요. 백야와 극야가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극지방이라는 겁니다. 고위도 지역이에요. 완전 극. 근데 플러스 북반구일까요? 남반구일까요? 자, 백야. 해가 24시간 뜨는 기간이 몇 월이다? 7월이다. 자, 그러면은 북반구일까요? 남반구일까요? 북반구죠. 왜? 여름이 백야니까. 얘는 북반구 극지방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백야고 여기가 극야였다면 얘는 남반구였을 거예요. 자, 예를 볼게요. 얘는 반나절을 딱 정확히 나눠서 이제 반반 나눠져 있다. 얘는 한마디로 열대기후, 완전 적도 주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저위도 지역의 낮과 밤의 길이가 변화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적도 주변의 지역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비슷하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그림은 상대적으로 두 번째 그림보다는 이제 월별로 낮의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자, 요거를 보니 제가 6월, 7월 요쯤에는 낮의 길이가 줄어들고 1월, 12월은 낮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2월에 낮의 길이가 더 길다. 그럼 여기는 북반구일까요? 남반구일까요? 당연히 남반구죠. 우리나라 기준 겨울이 해가 더 기니까 얘는 반대로 남반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위도 지역보다 낮의 길이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연교차가 있다는 거예요. 여름이라는 것과 겨울이라는 그 계절별 차이가 크다. 근데 저위도 지역은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거의 없죠. 연교차가 거의 없어. 그래서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도 똑같습니다. 근데 요 세 번째는 일단 남반구이고 플러스로 월별로 낮의 길이가 차이 난다는 거는 위도가 조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연교차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남반구, 중위도. 요렇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다. 요거 그림 되게 좋아요. 내신에는 뭐 크게 다루지 않아도 수능에 꼭 나오는, 꼭은 아니지만 자주 나와요. 요거. 자, 요 첫 번째가 북반구 극지방. 오늘 우리가 나간 지역이라는 거. 북극. 그래서 여기가 이제 냉한대기후의 주민생활이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여기 21페이지와 22페이지 빙하기후에서 나타나는 지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